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방의회란 무엇인지, 예. 지방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의회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죠. 조례를 발의하거나 재개정하는 역할, 그리고 예산 심사를 하는 이 두 가지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의장 이제 취임 1년이 되었습니다.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게요. 어느새 1년이 됐네요. 취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소통과 협치였던 것 같아요. 의원님들끼리의 협치, 그리고 집행부와 서로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있어야 하지만 소통하고 협치하는 가운데에서 서로가 더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가 독립 아닌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제도들이 제대로 기반을 갖추고 정착화되는 거, 그런 것들이 전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1년 동안 이제 의정 활동의 의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와 보람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간에 저도 8대에서도 의정 활동을 했지만 사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긴 하지만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 당사자들과의 소통,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고 이 조례라는 것이 근거가 돼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그 조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대 의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의원님들께 조례를 제정할 때는 분명히 그 당사자들과 적어도 한두 차례 간담회를 거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9대 의회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다면 전 그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 그리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사전 간담회를 거쳤던 부분들, 그래서 조례 당사자들이 그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했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네. 보람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글쎄 크게 어려웠던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뒷받침도 잘 해주셨고, 특히 또 우리 의회 상국 직원들이 자기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의장으로서의 어려움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건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의회가 새롭게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여전히 지금도 어려운 과정 속에 있고, 앞으로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고 의지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요즘에는 시대의 변화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 그 속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외적으로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도 새로운 방향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의회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방의회도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역할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책임적인 부분도 이제는 의원님들이 좀 더 질적인 향상, 그리고 역량을 높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의원이 의정활동을 했을 때 시민들의 복지나 그리고 시민들이 좀 더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저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개개인의 의원들이 개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 역할을 잘 해낼 때 결국은 지방의회도 격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교육을 통한 그리고 현장 경험을 통한 이런 다양한 것들이 구비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역량이 높아지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야당과의 그 입장차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등원 거부를 하는 등 의회가 파행을 거듭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잘 협의가 돼서 정상화가 되었는데 의장님 역할이 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야 관계없이 의원 간 소통이 중요한데 어떤 소통 방법을 쓰셨는데 이렇게 협의가 잘 됐는지요? 서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소한 오해들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했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모두가 시민만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런 마음으로 시민만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을 때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그런 기관들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고 앞으로도 의원님들 간에 여야 구분 없이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는 살고 싶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보실 때 인근 도시와 비교하여 우리 시흥시가 살고 싶고 교육하기 좋은 차별화된 정책이나 교육 환경을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시가 어찌됐건 시장님께서도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시흥시가 이 교육을 하기에 좋은 교육적인 환경으로 본다면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필요한 이 자연 환경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요. 또 서울대학교가 우리 서울대 협력지원센터가 시흥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보다 앞서 우리 시흥이 교육하기 좋은 환경인 건 마을 교육 자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반이 잘 되어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과 학교와 시 그리고 뭐 시의회 모두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일심동체로 마음을 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시흥이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이고 앞으로 또 교육도시를 꿈꾸고 실현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흥의 아이들이 교육으로 평등하게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그 도시가 가장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흥시 자랑거리 중 하나가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는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 모두를 제공하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시흥 백옷 서울대학교는 학부도 없고 단과도 없고 체육시설, 기숙사, 연구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옷의 서울대학교가 대학교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께서도 저에게도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학부가 들어오고 또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면 더없이 좋은 조건이겠지만 그건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선택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학부는 없지만 대신에 시민들에게 좀 더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치과병원, 그리고 모빌리티, 그리고 서울대 협력지원센터 등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또 의료 시스템이 그 부분들을 감당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펼쳐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힘을 보태고 또 그런 좋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정치나 시집행부와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스포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파크 골프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50만이 훨씬 넘는 우리 시흥시는 제대로 된 파크 골프장 한 곳도 없습니다. 부족한 체육 인프라는 무엇이고 체육시설 구축에 예산 좀 듬뿍 써주실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파크 골프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저희도 수차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파크 골프장에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부터 모두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 파크 골프에 대한 요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반면에 파크 골프장이 일정한 이 규모 이상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이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지금 시집행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파크 골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그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안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날이 갈수록 이 체육에 대한 건강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비해서 여전히 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곳에 체육시설을 만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종합운동장도 우리가 좀 더 신속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하고 앞으로 체육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고려해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또 우리 모두의 목표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끝으로 앞으로 의장님께서 지방의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1년이 지나왔고 앞으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의회가 이제 정책 지원관 제도부터 시작해서 인사권 독립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의회가 잘 해왔지만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의회가 독립을 한다라는 것은 의회가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고 그 기반 위에서 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매뉴얼화 되지 않은 것들을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매뉴얼화하고 그래서 후반기에 의장님께서는 저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이 자리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잘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또 우리 사무국 직원들 열심히 잘 챙겨가고, 그래서 지방의회가 지방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존경은 아니어도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우리 시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늘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 의원들도 모두 함께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서서 든든하게 시민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